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9화 엔딩 장면에서는 병무가 보영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이는 민수의 자수에 의한 것이었죠. 민수는 건우의 죽음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요. 자신들 때문에 건우가 죽은 것 같다며 병무와는 다르게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이러한 민수의 불안을 이용한 현구탁의 이간계는 완벽하게 통했는데요. 모든 것은 병무가 지시한 것이고 민수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며 경찰서에 자수를 하게끔 조종했죠. 또한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인데요. 현구탁은 부모를 인질로 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자신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족들이 거지가 되어 평생 떠돌게 만들겠다며 그를 압박했죠. 평소 소신이라고는 1도 없이 파파보이 기질을 가지고 있던 민수로서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민수는 이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지 못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악한 병무가 자신 혼자 뒤집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민수와 자신이 함께 죽였다고 실토할 텐데요. 게다가 병무와 민수를 포함한 친구들은 운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영 시신을 유기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당황한 그들은 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결국 운전을 한 사람은 부모들로 보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바로 두 자루의 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신을 유기하는 데 있어 두 자루의 삽을 차에 실었다는 건 두 사람이 함께 차에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이죠. 아무리 견고한 뚝이라도 작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데요. 그 작은 구멍이 바로 민수인 것이죠. 정우가 사건 해결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바로 시신 유기 당시 정우차가 마을 입구에 있던 전봇대를 박는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10화 예고편에 보면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서에도 방문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노상철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당시 보영 사건 기록에 있어 차량 사고에 대한 부분은 모두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 부분은 사건 해결에 있어 아주 직접적인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시신을 유기하는데 사용된 차량이 바로 정우차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고 목격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목격자는 운전자를 봤을 확률이 높은데요. 만일 그가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했다면 정우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정우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일부러 목격자 진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시신 유기한 차량이었던 정우차 사진도 전체 사진이 아닌 일부 차량 사진만 찍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사고가 난 방향의 사진을 찍은 부분은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는데요. 바로 현구탁과 김희도가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것이죠. 현구탁은 건우가 연루되어 있기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희도 형사는 뭘까요? 당시 형사과장인 현구탁에게 잘 보여 승진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19살인 정우를 24시간 잠도 안 재우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인데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우는 전단지를 만들어 11년 전 사고 목격자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예상치도 못했던 정우가 기억해낸 사고에 현구탁과 김희도는 당황하기 시작하죠. 정우는 사건 이후 자신의 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상철에게 자신의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하죠. 현구탁은 정우차 폐차한 것이 맞냐고 김희도를 압박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현구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정우차를 폐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왠지 정우차는 폐차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정우 아버지가 김희도에게 부탁해 차량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도는 현구탁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화를 낼까봐 폐차를 했다고 둘러댄 것이 아닐까 싶죠. 어쩌면 노상철이 정우에게 말한 사건 해결에 있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정우차였던 것이죠. 일전에 하설이 민수모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두 사람이나 죽은 흉물스런 창고를 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냐고 말이죠. 이때 민수모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창고를 보면서 정우가 저지른 죄에 대해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모 정금이는 모든 사람들이 정우가 두 친구를 죽였다고 하지만 그는 정우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창고에 있던 그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거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11년 전 정우가 주유했던 영수증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어쩌면 정우차도 그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창고 부지는 아주 넓은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보영이 죽은 후 뒤늦게 창고에 들어온 박다은은 창고 안 다른 곳에 있었기에 그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정우차를 남들 눈에 잘 띄지 않게 집더미에 덮어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 그 창고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기에 차량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노상철과 정우가 먼저 찾아내는 것이죠. 결국 현명한 정금이가 사건 현장을 잘 보관하고 있었던 덕분에 정우가 누명을 벗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벗게 될 때쯤 정우 말대로 정금이의 의식이 돌아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재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